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휘부에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교수직을 박탈하고 다른 분야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죠. 공황장애인 가스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즉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잠시 쉴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나도 쉬고 싶다. 그래서 6일간 입원을 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6일간은. 그 주사 한 방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약 하나를 집어넣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현상을 저는 6일간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를 면회온 사람들은 이제 이상모 교수는 끝난 것 같다. 왜냐면 눈동자가 이렇게 희미해졌고 힘이 없어졌고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안 됐다는 표정을 이렇게 하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혼자 많이 울기도 했고 혼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건강 체력 담당 교수인데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물러설 수는 없다. 운동과 뇌에 관련된 책자를 전부 샀습니다. 전부 사가지고 다 읽어본 결과 운동이다. 뇌에는 산소 공급만 풍부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뇌세포는 얼마든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럼 어떤 과정에서 이런 뇌 기능을 내가 복구했나? 이런 거를 그 수많은 책자 또 연구 결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교수님, 운동이 뇌 기능을 복구한다라고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강연 활동을 하면서 제일 그 반응이 좋은 그런 분야인데 제가 공황장애의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픈 추억도 있고 아주 어려움을 겪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시기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다름없이 저 역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격이 올곧아서 옳고 그름이 저는 분명하게 지금 살아온 것 같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바른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아직 저는 그 운동을 지도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휘부에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교수직을 박탈하고 다른 분야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죠. 오죽하면 매일매일 눈 뜨기만 하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눈 뜨기만 하면 그 울분을 참기 힘들어서 그 심장이 뛰는 것을 다 느껴가면서 오르락부락 이것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가 5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시기를 참고 견디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처벌받을 감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시키고 다시 직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돌려준 다음에 제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저는 오르락부락 이 우울증과 함께 이런 증상을 겪곤 했는데 그 증상이 모든 것을 다 돌려준 데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저는 뭔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를 갔죠. 제 스스로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신체 왕성하니까 건강하니까 다른 분야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하여튼 내가 너무 가슴이 좀 답답하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뛰는 것 같다. 이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아주 의사 생활이 많지 않은 분이 이렇게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와서 몇 가지 물어보더니 공황장애인 가스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즉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잠시 쉴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나도 쉬고 싶다. 그래서 6일간 입원을 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6일간은. 그 주사 한 방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약 하나를 집어넣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현상을 저는 6일간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를 면회온 사람들은
이제 이상모 교수는 끝난 것 같다. 왜냐면 눈동자가 이렇게 희미해졌고 힘이 없어졌고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안 됐다는 표정을 이렇게 하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혼자 많이 울기도 했고 혼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건강 체력 담당 교수인데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물러섰으면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갖게 되고 바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게 3개월치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런 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3개월치를 복용해야 된다. 이거를 복용할 것이냐 그거를 답하고 알겠습니다. 복용하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와서 제가 옛날에 5년간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 일도 주지 않고 방에 있으면서 공부만 했는데 그때 읽는 책이 건강도서였어요. 350권을 읽어봤는데 그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운동과 뇌에 관련된 책자를 전부 샀습니다. 전부 사가지고 다 읽어본 결과 운동이다. 뇌에는 산소 공급만 풍부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뇌세포는 얼마든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됐어요. 가장 많이 제가 영향을 받던 게 존 레이터 박사가 쓴 그 운동하시는 뇌.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심금을 울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바로 그동안은 근력 운동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비록 5년 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했지만 다시 아침에는 근력 운동이요. 저녁에는 퇴근해 와서 유산소 걷기 운동 또 인터벌 거기에도 나왔지만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운동을 지속해본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가슴이 시원해지고 이런 증상을 느껴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죠. 이제 이런 증상들을 저는 이제 그럼 어떤 과정에서 이런 뇌 기능을 내가 복구했나 이런 거를 그 수많은 책자 또 연구 결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흥분을 하면 그 우울분에 차고 화가 이렇게 침을 올면 우리 몸의 3가지 축이 흥분합니다. 3가지 축이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의 역할인데 이 축이 자꾸만 흥분을 하게 되면 우락하면 이 축이 흥분하고 아니다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또 뇌기능에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와 전두엽이에요. 이 기능은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안정감을 취하고 안락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 두 기능이 다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우울증이 이제 찾아오거나 그 우라, 울분 이런 거 찾아오면 이 기능이 깨져요. 왜 그러냐면 이 3가지 축이 이렇게 발현되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완전 분비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감지하면 코르티졸을 분비해가지고 적과 대체해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르티졸 분비량을 많이 분비해서 그 다른 혈액이 다른 기능에 가서 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하고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켜가지고 혈액을 많이 근육 속에 많이 보내서 전목등 심까지 다 발현할 수 있도록 잠재력까지 다 동원될 수 있도록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차단하고 근육 속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때 빨리 뛸 수 있고 아주 평상시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죠. 잠재력까지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코르티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이 나오다가 전두엽과 해마가 아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면 푹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이 돼요. 근데 이 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르티졸 호르몬이 몸의 농도가 많아집니다. 이 농도가 많아지면 항상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울렁울렁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하죠. 초조하고 이런 증상이 매일 아니면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아주는, 이렇게 흥분하면 잡아주는 역할을 강화주면 됐다. 그동안에는 이 기능이 발달됐잖아요. 이 기능이 발달됐는데 이 기능이 만약에 그랜저 엔진이라면 이 기능은 티코 엔진이었어요. 조그만 차의 엔진이었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항상 울렁울렁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이 기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책자에서 저 얘기 나온 것이 산소를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전두엽과 해마는 성장하고 커지고 부피가 증가하는 강해지는 거죠. 역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다면 이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저는 유산소 운동을 근육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겸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나는 공황 장애자였다 하고 원내망에 게시망에 다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고 상담도 했는데 가벼운 친척의 자제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증상이 있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운동을 통하면 더 강력한 뇌 기능이 다른 뇌 기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그 티코 엔진이었던 이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을 그랜저 엔진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죠. 이 기능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 즉 매일 걷고 뛰면 이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은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와 전두엽 기능이 약하면 약할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와 우울증 이런 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산소가 뇌에 풍부한 산소가 뇌 기능을 복구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책에 보면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5단계의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내용이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걷기나 근력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우울증 때문에 찾아가면 먼저 약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복용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밖으로만 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갈 때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중증은 아니고 초기이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활동을 했지만 중증 이상이라면 약을 먼저 복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약에는 의존성이 너무 강해서 이 약 아니면 심적 불안 때문에 이 약을 끊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 약에 얼마큼 중독성이 있냐면 한 번 이렇게 복용을 하면 정말 편해지니까 다 복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변에서 자꾸만 노력을 같이 도와줘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1단계부터 나눠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이렇게 권유해드리는데 우울증은 나이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은 노화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데 노화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도 그렇지만 많은 나이 드신 분도 그 우울증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 있을 때마다 먼저 얘기했던 그 전두엽과 해마를 강화시키는 방법, 유산소 운동이죠. 산소를 풍부한 환경을 만들라 뇌에. 그런 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 우울증이 심할 때 그 극복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가볍게 나가서 산책을 하는 거죠. 그냥 산책 정도죠. 한 20분을 시작해서 몇 주 동안 6주 동안 60분까지 늘리는 방법. 근데 혼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애완견이 있다면 애완견을 같이 산책시키는, 애완견은 매일 산책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인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무조건 밖에는 한번 나갔다 오는, 아니면 동네 마트라든가 24시에 한번 나갔다 오는 방법이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 나가는 것만 해도 성공한다. 이렇게 1단계를 봤고요. 2단계는 이제 그걸 조금 강도를 이제 어느 정도 6주 정도 지나면 밖에 나가는 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좀 상쾌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이때는 이제 60분에서 걷기를 그냥 보통 걷기죠. 아주 산책 정도 수준의 60분에서 90분까지 늘려야 될 시간이죠. 요거를 한 12주까지 한 6주간에 걸쳐서 한 90분까지 늘리는데 이때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라든가 아니면 옆에 누가 가까운 지인이 같이 하는 운동, 같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꼭 걷기 운동이 아니라도 어떤 약속 장소에 그 버스나 아니면 전철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걸어가는 그 약속 장소에 만들어서 갔다 오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와서 걷기 좋은 데 나가서 같이 걷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걷는 거. 그래서 6주간에 걸쳐서 90분까지 는다면요. 요때부터 요 기간이 약 12주에 1단계, 2단계가 지나면 12주인데
12주가 지나면 몸의 변화를 나타날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몸에서는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량이 많아져요. 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 호르몬이 적어지면 온갖 세상의 고통, 힘든 일은 다 본인이 안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이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잘 분비가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90분 동안 활동하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얼굴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매사 긍정적으로 이렇게 성격도 변화가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주를 잘 견디면 아주 좋게 긍정 메시지가 막 와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약도 많이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 수준에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3단계인데, 이제 3단계부터 만약에 잘 견디시려면 완전히 급할 수가 있어요. 3단계는 걷기 수준, 평상시에 보통 걷기 수준보다 조금 한참 더 높은 인터벌 걷기예요. 인터벌 걷기라는 것은 1분간은 살랑살랑 뛰었다가 다시 1분은 다시 걷고, 요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인터벌 트레이닝 것이 운동했다가 불완전 휴식했다가 운동했다가 불완전 휴식, 그런 그 리듬 패턴인데, 요거를 1분을 잘라서 달린다는 것보다는 살랑살랑이죠. 조깅, 아주 약한 조깅처럼 살랑살랑 뛰었다가 또 1분 걷고,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했다가 조금 빠르게, 그죠? 나중에는 18주까지 가서는 좀 10분을 빠르게 조금 살랑살랑 달리고 5분을 걷고, 이건 계속 늘려가야 돼요. 2분을 뛰고 1분을 걷고 3분을 뛰고 1분을 걷고, 이런 식으로 2주마다 한 번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10분을 뛰고 뭐 3, 4분을 뭐 걷고, 그죠? 더 체력이 좋아지면, 더 달리는 게 좋아지면 10분을 뛰고 뭐 1분, 2분을 걷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확 생기죠. 왜냐면 몸에는 항상 해피 호르몬이 넘쳐나고, 또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그런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하면 그 해피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업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항상 좋아요. 잘 웃는 모습이 자주 나타날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고 명랑한 얼굴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몸과 뇌가 전부 달라지는 현상을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만, 인터벌 걷기 운동만 잘 마스터하면 이제 완전하게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 이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마지막 걷기 운동의 이제 4단계인데, 4단계까지 마스터했다 그러면 사실 저는 마라톤도 가능하다. 왜냐면 그 인터벌 달리기까지, 마라톤 선수도 인터벌 달리기만 하면 길게 달리는데 문제가 없어서 롱 에어로빅, 길게 다니는 연습만 하면 마라톤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인터벌 걷기에서 인터벌 달리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벌 때가 들어가면 운동과 불완전 휴식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뛰는 양을 1분 뛰고 1분 휴식을 하다가 이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1분 뛰는 거예요. 이거는 살랑살랑 뛰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분 뛰고 1분 휴식하고, 1분 휴식할 때 아주 약한 걸음으로 걸어도 되고, 이것을 30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60분 뛰면요 상당한 운동입니다. 뭐 이미 여기까지 오면 체중은 벌써 한 5, 6kg 이상 쭉 빠져 있을 거고, 이 인터벌 운동을 한 6주 이상 하면 체중이 3, 4kg 확 빠져요. 그러니까 몸도 날렵해지고 달리는 능력, 특히 심폐기능이 좋아져가지고 마라톤 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요.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3단계에 멈춰서 계속 인터벌 걷기 운동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면 완벽하게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걸 싹 개선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체력을 갖추려면 4단계까지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마라톤 도전도 한번 권유하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심폐기능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고,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전두엽과 해마의 기능은 T코 엔진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면 더 큰 트럭의 엔진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인데, 여기에다 근력 운동이 병행해야죠. 그래야 계속 그런 걷기에 달리기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완벽한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력과 심폐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3가지를 곁들이면 완벽한 운동이 된다. 그래서 완벽한 체력의 소유자, 불안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오지 않는,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뇌 기능도 갖출 수가 있다. 신체의 기능과 뇌 기능이 갖출
같이 병행되는 게 아주 완벽한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뇌기능 회복할 수 있는 그 5단계 훈련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